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인구 감소는 2023년도 전국적 이슈이자 전남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장년층은 교육 문제로 아이와 함께 전남을 떠나면서 지방 소멸의 문제는 이제 전남교육계가 당면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일요포커스에서는 전남교육의 수장인 도교육감을 초청해 올해 전남교육계의 현안들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김대중 전남교육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개묘년 새해 전남도민과 교육가족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요포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도 교육감 김대중입니다. 희망의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민족 최대의 설 명절도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인데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는 큰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올 한 해 행복이 충만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네, 교육감님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기를 저희도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6개월 취임하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오신 걸로 알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미진했다거나 아니면 이건 성과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신다면은요. 예, 제가 민선 4기 교육감으로 출범한 지 6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민선 4기는 전남교육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도민들께 약속하고 출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남교육의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도민들과 교육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걸 만나는 과정에 전남교육의 대전환은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교육의 기본은 공부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신년사에도 강조하셨고 지금 예.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공부하는 학교 이걸 예. 강조하셨는데요. 예. 학교가 공부하는 곳이지 그러면 어떤 곳이냐라는 또 그런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학교를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학교가 네. 안타깝게도 공부하는 분위기가 많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뭐 중학교 교실을 보면은 네. 몇몇 학생들이 수업에 부적응하게 되면 네. 그 선생님이 그 학생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 대책이 없는 교실로 이렇게 전락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또 그런 과정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업이 또 훼손이 되는 수업권이 훼손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선은 이제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1차적으로 금년부터 공존 교실을 추진합니다. 공존 교실. 예, 예. 네. 공존 교실은 이제 수업이 어려운 학교부터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그 학습 코치 강사 등을 파견해 가지고 예. 그 선생님의 수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수업 코치라고 하면 수업 시간 중에 같이 배석을 해서 그 선생님이 수업을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를 들어 한 교실에 한 네. 두세 명의 학생이 네. 수업을 방해할 때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이제 그 수업을 지도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다수의 또 수업이 멈추다 보면 대다수 학생들이 수업권이 또 훼손을 당하게 되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그것을 같이 함께 지원하는 수업 코치 강사를 채용을 해서 예.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금년에 우선은 113학교에 지원을 예. 해서 예산도 한 27억 정도 또 한 학교에 한 2,4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배분해서 우선은 지금 어려운 수업 또 어려운 그 교실을 지원하는 것부터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학교 폭력 전담 선생님들하고는 또 다른 개념의 다른 개념이죠. 예. 예. 그 예. 구체적으로 다른 개념이라고 하면 수업 중에 질서를 유지한다라는 개념인데 예. 이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타겟을 선정하는 게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반인 건지 아니면 예. 중학생인 건지 아니면 고등학생인 건지 아까 113개 학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중학교가 중심이 될 것 같고요. 중학교요. 예. 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초등학교 한 5, 6학년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그 중학교를 중심으로 수업을 안정화시키는, 정성화시키는 일부터 해서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업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공부하는 학교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보겠다라는 게 교육감님이 지금 설명하는 이 공부하는 학교 이 개념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면 기왕에 이제 공부하는 학교 나왔으니까 말씀 하나 더 추가로 드리자면 지금 정시 모집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실력 전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그 수십 년간 우리 대학 입시가 중요시 되던 때부터 계속 해왔던 그런 상황인데요. 예. 지금 올해 입시들 어떻게 좀 성과를 좀 공부하는 학교하고는 논외로 실력 전남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좀 안타깝게도 그동안에 전남의 그 대학 입시가 특히 수능 성적이랄지 대학 입시가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져서 지금 전국의 최하위권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전라남도에서도 그 대학을 가는데 그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민선사기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 6개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이제 금년이 이제 그 시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학력이 어느 정도 돼 있는가를 진단하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또 금년에 이제 대학 입시가 지금 진행되고 지금 정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시와 정시의 그 상황들을 보고 그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들은 또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의 그 대학 입시 전라남도 정책은 대전환하지 않으면 계속 그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남도의 그 교육 대전환이 대학 입시에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시면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수시 모집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남 교육이 상대적으로 이 대입 진학률이라든가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좀 기여를 하고 교육의 다양성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쳐 왔었는데 정시 모집을 이제 수시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면서 정시 모집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이 상황에서 전남 교육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학부모님들의 그 지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개선을 해 나가시겠다는 건가요? 실제로 전라남도 우리 학생들은 91%가 수시로 91%요? 수시로 가게 됩니다. 나머지 9% 정도만 정시로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정시가 확대되면은 그만큼 우리 전라남도의 그 고등학생 수험생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 표명도 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이게 전국적인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쨌든 정시 확대되는 것을 또 뭐 정부 탓만 할 수가 없어서 우리 학생들이 정시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수능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은 급한 대로 전라남도의 그 3개 권역, 그러니까 목포, 순천, 나주권역하고 또 광양하고 여수는 이제 독자적인 권역으로서 5개 지역에 진로 진학 지원 센터를 두려고 합니다. 대부분 진로 진학 지원하는 곳이 학교하고 교육청 지원청이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접근성도 많이 떨어져서 아예 시내에 그걸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짓고 하기에는 너무나 시급한 일이어서 일단 그 건물 유휴 건물을 임대를 해서 일단 센터를
설치를 해서 예. 우리 학생 이번 이제 수능과 또 정시 그 수시에 대한 성과들이 나올 겁니다. 그걸 분석을 해서 예. 금년 입시부터는 실질적인 학생들의 입시 지원을 위한 네. 그런 정책들을 펼치려고 그 조직도 지금 꾸리고 있고 예. 또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도움이 되는 지원센터들이 6곳 정도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5곳 예. 만들어진다면 네. 접근성까지 확보를 해주신다니 참 고마운 일인데 예. 이게 일반 학생들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나치게 적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향후에는 어떻게까지 좀 확대를 해보실 계획이신가요? 우선은 그렇게 이제 5군데를 설치를 해서 하고 네. 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입시 지원에 대한 그 노하우들이 쌓이게 되고 예. 또 데이터가 축적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서울이나 이런 데 입시 전문 기관의 지원 체계도 수립을 하고 예. 그리고 해서 좀 지원을 하고 만약에 그 수요가 많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아예 좀 더 그 5개 권역을 예. 더 확대해서 10개 권역으로 늘린다랄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그 진학에 대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진학 지도.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센터는 네. 진로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진로까지도요. 5대5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교육 대변혁의 기본 중에 하나가 기대가 큰 부분이 미래교육을 또 강조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 미래교육 추진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우리가 미래교육 하면은 네. 자칫 뭐 디지털 활용 능력이랄지 뭐 AI 튜터를 활용한 그 뭐 교육 그 수업의 혁신이랄지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그 미래의 어떤 기기나 시스템을 도입한 교육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미래 교육은 기본을 튼튼히 하는 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에 단순한 교육을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으로서 그것으로만 이제 교육을 해왔었는데 네. 이제는 그 학생이 사고력이 있어야 그 다양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지식 데이터나 이런 것을 본인이 갖다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창조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사고력을 높이는 것은 결국은 독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일단 독서 교육을 대단히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그러한 독서를 통해서 또 지식을 통해서 좋은 그 실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네. 그걸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성과 또 그러한 그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예, 예. 그 의미가 없고 또 미래 사회의 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배운 것을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근데 가장 앞으로의 중요한 것은 이제 공생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예. 환경이랄지 기후 변화랄지 이런 또 공생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초등학교 어린 아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걸 실천하도록 하고 그래서 몸에 배도록 할 수 네, 있도록 그거 이제 미래 교육의 또 한 축이고 또 앞으로는 이제 우리 글로벌한 인재로 길러야 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제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근데 전라남도가 상당히 운이 좋게 17개 나라 다문화 학생들이 11,000여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11,000명. 예, 네네. 그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여가면서 우리 도민의 학생들도 함께 그 다문화 학생들과 함께 이중 언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운다면 예. 미래의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이 세 축으로 미래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모든 언론들이 이제 교육감님이 신년사를 분석하고 판단을 하면서 미래 교육과 독서 교육은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서술들을 해 나갔는데 예. 아마 좀 잘못 알려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 결국 그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미래 교육은 그 인문적 소양을 갖춘 실천인 이걸 전제로 해서 펼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돼 있다라고 보는데. 예. 그동안 독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민선 4기 교육감이시지만 1, 2, 3기에도 꾸준히 강조돼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이 말하는 독서 프로그램 뭐가 다른 겁니까? 일단은 이제 그
그동안의 독서 교육이 예. 그 독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마치 교양으로 또는 체험의 일환으로만 독서 교육을 받아왔는데 네.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쭉 독서 습관을 길러서 독서를 통해서 본인의 사고력을 높아가는 예. 그런 독서 과정이 없었습니다. 독서 과정. 과정이 예. 예. 예를 들면 한 가지 이제 저희 교육청 예를 들면 독서 교육이라는 것은 그 도서관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수업 네. 시간에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그 독서를 하는데 대부분 그 독서가 대학 입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독서로 되다 보니까 그 단편적인 독서가 되고 그래서 그 독서 교육이 그 효과적으로 되지 않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인문 독서를 강조하면서 민선 1, 2기 때는 뭐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기억이 나실 겁니다만은 독서 토론 열차를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책을 읽는다. 굉장히 네. 효과가 좋았고 네. 성과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을 텐데 또 민선 3기에는 또 멈췄어요. 이런 일들이. 네. 그래서 우리가 독서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이제 뭐 유치원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독서의 뭐 그 우리 이제 한글을 모르는 학생들이 그 막 강제해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은 문자 교육을 먼저 시킬 수는 없다라는 어쨌든 거니까요. 그때부터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독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야만이 실질적인 독서를 습관화하는 그런 학생이 되고 또 그게 그런 또 인재로 자라나게 되고 예. 또 그게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미래 인재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 그동안 독서 팀이 없었습니다. 독서 팀이라고 하는 게 뭐 동아리 차원의 팀인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행정 조직의 팀을 말씀? 조직을 말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제 교육청에 여러 과가 있습니다. 예. 뭐 중등교육과도 있고 초등교육과도 있고 뭐 시설과도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의 급식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뭐 안전이랄지 이런 그걸 하는 그 또 입시랄지 하는 그 팀들이 있는데 독서에 대한 팀이 없었어요. 네. 그 독서를 담당하는 분이 장학사 한 분이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아예 팀을 둬가지고 네. 전라남도 독서 교육을 이제 그 강화하고 또 이 교육 과정 속에서 독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팀을 지금 조직 개편을 해서 지금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 지금 현재 모든 학교들이 지금 전자화되면서 전자칠판 그다음에 전자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전자 이북을 통해서 이렇게 독서 교육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도서관의 기능이 굉장히 축소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치된 장서들이 그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당연한 귀결이지만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 있던 사서교사들이 다 있어야 하는데 그 사서교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책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독서를 지도해 주시는 자연스러운 역할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남교육에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향후에는 이런 사서분들을 채용을 해서 이런 확대를 하거나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지금 그 독서 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그 정책 속에 아까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과정을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산재대에는 지금 각 시구마다 다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도서관들도 그 독서 교육을 위한 대혁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사서 교사들이 그 저희 전남에 한 136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더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서 그 선생님들이 실질적인 독서 교육의 전문가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책정이라는 잡무들은 많이 이제 다른 그 업무로 이관을 하고 실질적인 독서 지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혁신해 나갈 생각입니다. 갑자기 그 기대가 커지고요. 도서관이 창출하는 그런 순기능 중에 어떻게 보면은 세대 간에 공감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역할을 어떻게 보면 학교 차원으로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역할도 좀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가서 조용하게 책을 읽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이 기본이죠. 그러나 지금 그런 도서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도서관 또 이런 도서관은 그 서로 모아서 대화하는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되고 카페 같은 도서관을 원합니다. 시민과 학부모 또 학생들이 함께 이렇게 3, 4, 5 모여서 차도 마시고 그 토론도 하고 그런 그 카페 같은 도서관을 대형 도서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현대적인 그 도서 시스템, 뭐 디지털 도서랄지 오디언이랄지 이런 것들도 많이 확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대대적인 도서관의 환경도 대단히 혁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독서 교육하고 미래 교육을 연결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얘기를 독서 쪽으로만 해왔었는데 미래 교육 중에 지금 흔히 말씀하시는 그 이른바 코딩 교육으로 예정돼 있는 뭐 이렇게 첨단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 생각하는 법 AI식으로 생각해 보기 그래서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를 대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교육들을 전남도 교육청이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지금 이번에 그 교육감께서도 전제하시는 미래교육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 소양이 그런 기술을 만났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소위 말해서 기술에 해당되는 영역은 어떻게 교육을 할 계획이십니까? 당연히 이제 그 미래교육의 중요한 소양으로 갖춰야 될 역량이 이제 디지털 활용 역량입니다. 디지털 활용 역량이라는 것은 디지털 기기,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랄지 스마트폰이랄지 그다음에 노트북이랄지 이런 속에서 많은 지식들이 매일매일 많은 지식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학생이 갖다가 활용해서 본인이 필요한 지식으로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해낼 수 있는 사고력. 그 사고력의 기반이 바로 독서 교육이고 독서 교육을 해가는 과정에 아까 말했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고 그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그 디지털 언어죠. 언어인데 그 디지털 언어가 코딩이죠. 코딩 교육인데 그 코딩 교육이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이것도 지금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딩 교육도 교과 과정 속에서 좀 확대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이 부분은 또 차후에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시기로 하고요. 뭐 교원 감축이라든 그런 현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얘기를 해보시고 인구 소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인구 소멸 생각하면 좀 암담한데요.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소멸이 우려될 정도로 지금 그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 당국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전남도의 현황 어떻습니까? 전라남도가 그 소득 수준이 많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높아져 가고 있습니까? 이제 전라남도에서 총 생산량을 도민의 수로 그 나눈 게 1인당 그 소득 수준이거든요. 전국 4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국 4위. 이게 저희 전라남도 뒤에 뭐 광주, 대구 다 이렇게 더 그 소득 수준은 더 낮아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소멸 이야기하면 출생률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전라남도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 0.8, 그 다음에 서울이 0.6, 전라남도하고 세종시만 1.2 수준입니다. 그래서 소득도 높고 또 출산율이 높은데 가장 인구는 감소, 지역소멸이 심각하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떠나는 도민이 많다는 건데 그 도민들은 왜 떠나냐 그러면 결국은 아까 일자리와 교육 때문에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 때문에 떠나는 우리 청년들이 떠나게 되는데 전남에도 천망의 일자리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 천망의 일자리들을 우리 전남의 우리 아이들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일자리라도 우리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다면 그만큼 그 떠나는 청년이 줄어들 것이고 또 장년들은 교육 때문에 떠나고 있는데 교육의 질을 높여주고 교육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만큼 이제 떠나는 도움이 적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그 정치권이나 예. 또 그 대학 우리 지역에도 지방 대학에 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이나 예. 또 여러 가지 그 기업을 하시고 또 산업을 하신 분들이나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전남의 교육을 살려야 된다. 예. 그래야 떠나는 도민을 더 줄일 수 있고 예. 그리고 출생률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도 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거의 합의가 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와중에서 말씀하시는 게 교육 기본소득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그 교육 기본소득 예. 즉시 시행하겠다 했는데 지금 오히려 지자체들이 지금 일부는 해달라, 일부는 좀 같이 가자 하는 그런 예. 와중에 아직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도교육청의 스탠스가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이제 그런 아까 교육을 살리기 위한 그 일환으로 네. 어쨌든 그 떠나지 않도록 하고 출생률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 학생 교육 기본 수당을 지급하자. 학생 1인당 월 20만 원씩 1년에 240만 원을 지급하자고 이제 했는데 우선 이제 재원이 문제죠. 재원이. 예. 재원이 문제에서 우선은 그 아까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해서 소멸해가고 있는 소멸군으로 분류된 전남의 16개 군 초등학교부터 예. 지급하자라고 하고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지급받지 못하는 도시 지역들은 조금 이제 불편한 일이 6개 지역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 주라 하는 요구도 있고요. 예. 또 이러한 그 지급을 하게 되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저희 16개 군에 초등학교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도교육청의 자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확보되어 있고. 예. 그러나 이제 절차가 필요한데 예. 도의회에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네. 아까 이걸 좀 더 공평하게 좀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자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이걸 지급하게 되면은 정부하고도 네.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 신설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협의 절차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설 명절을 셌으니까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예. 또 조례도 만들고 하게 되면 아마 7월 달부터는 네. 그 추경예를 확보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지금 저희들 계획이고요. 다만 이제 지급의 범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16개 시고가 지금 16개 군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군들하고는 지금 상당 부분 업무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재원하고는 상관이 없이 지금 초등학교는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 일단 그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들을 또 의외로 타겟으로 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시군에 이렇게 도움을 좀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서 이제 교육의 지방 협력, 지자체와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점이 될 텐데 이런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아까 16개 군의 초등학교를 지급하는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도의회가 결정해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군에 중고등학교 학생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도시권이 아니면 그래서 이제 강진군을 비롯해서 이제 그런 그 군에서 매칭을 하자. 도에서 몇십 프로를 하고 군에서 몇십 프로 하자 하라는 제안도 받고 있는데 이런 과정도 금년 상반기 때 같이 함께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얼마 안 되는 학생 수니까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군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는 아직 좀 부족하니까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이제 아까 6개 시군, 예. 예, 6개 시군이 이제 초등학교를 확대하려면 그 많은 예산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려면, 중고등학교 하려면 도시권의 학생들 수가 많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제 어디는 주고 어디는 또 안 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중고등학교까지.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이 한간에 나오는 우려의 소리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제도가 학생을 균등하게 분배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낙관적인 기대가 있는 반면에 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교육의 인프라라고는 한정돼 있는데 예. 그 인프라를 다시 재배치해야 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학생 재배치 예. 문제는 저희 이제 중앙과 지방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 또 전라남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우리 전라남도에 빠져나가는 그 학생들이 예. 절반은 광주로 가고 네. 절반은 수도권으로 가거든요. 예. 근데 광주권도 예. 우리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까 그 학교 그 교육수당을 네. 지급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면은 오히려 광주에서 올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걸 지금 상상하고 꿈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올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새로운 또 그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도 있지 않겠냐는 건데, 예. 지금 현 정부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그 설립의 권한을 대학부터 그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들을 상당 부분 지금 지방으로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대학도 지금 설립 문제라 대학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권한을 지금 지사로 지금 도로 이관을 하겠다고 네, 선언을 네. 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 어떤 그 전라남도의 이러이러한 특성화 중학교랄지 예. 또 좋은 학교를 설립을 하겠다 하면은 그 최소한의 한 군에 한 개 학교 정도는 인가를 받을 정도로 예. 정책이 지금 대폭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아까 조금 광주에서도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하셔서 네. 지금 그 광주 인접 5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광주하고 공동학군제 예. 해달라 이걸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전남교육청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전라남도 역시 반대하는 입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공동학군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나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으시다. 예, 예.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지금 네. 도민들의 분위기가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협력적 분위기가 아주 강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육의 질을 높이게 되면 네. 교육의 질이 높으면 학부모들은 산속에 있어서 학교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죠. 예. 네. 전남이 광주보다 교육의 질이 높으면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 전남을 오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공동학군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그 공동학군제를 지금 몇 군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광주에서 반대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전남은 광주든 서울이든 그 전남을 오고 싶어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예. 그렇게 전남에 지금 그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위축이랄지 소멸을 예. 막아내는데 큰 정책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육감들을 대담을 해봤습니다만은 공동학군제에 가장 흔쾌히 대답하시고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신 분은 처음입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학생 우리가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전남의 미래교육 하면서 언어 바이링구얼 얘기를 좀 해봤지 않겠습니까? 예. 하면서 다문화 학생 이야기를 좀 해봤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그렇다면 다문화 학생들을 어떻게 지금 11,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예.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이 학생들은 언어가 좀 약한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예. 네. 우리가 다문화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 네. 많은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그 정책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변해야 된다. 예. 네. 지금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교육력이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그 중심에는 언어가 있습니다. 예. 예, 다문화 가정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이주 여성이 예. 있고 그 이주 여성의 이제 2세가 우리가 다문화 학생들이 됐는데요. 네. 전남의 학생이 이제 20만을 잡고 예. 예, 약 5.7% 예. 11,000여 명이 다문화 학생입니다. 엄청 많은 숫자 아닙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학교는 다문화 학생이 우리 도민의 학생보다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다문화 정책 교육은 우리가 지금 교육의 질을 높인다면 다문화 학생까지 똑같이 질을 같이 높여가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근데 그 중심에는 이제 다문화 엄마들이 있는데 예. 엄마들이 한국어를 습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한국어 습득이 예,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되지 않겠어요. 가정에서도. 네. 그리고 그 다문화 엄마를 둔 우리 다문화 학생이 한국말을 잘하지만 다문화 엄마가 베트남 엄마다. 예. 그러면 엄마는 베트남어를 잘하지만 네. 엄마가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자식들하고 지금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예. 그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의 다문화 교육의 제1번은 다문화 엄마들이 한국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청과 자치단체 협력을 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문화 엄마들이 일하지 않고 와서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다문화 엄마들이 일하러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생계 때문에 나가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 노동을 통해서 가서 돈을 벌지 않아도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그 시간에는 그 이상의 이제 교육 수당을 주도록 투자라고 보시는군요. 투자로 네. 최고의 투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네. 다문화 엄마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수를 해서 예. 다문화 엄마가 이중언어를 확실하게 해낼 수 있다면 예. 그러면 그 자녀도 이중언어를 가능하리라고 보고 예. 그 다문화 엄마를 이중언어 강사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에 배치를 하겠다. 그럼 다문화 엄마들의 일자리도 생기는 거죠. 실제로 지금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그럼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그 다문화 엄마들이 강사로 활용하는 데도 있는데 예. 아주 이제 개별적인 일이어서 이걸 정책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네. 교육 과정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만큼 교육감님께 주어진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예. 이게 이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그런 정권을 주고 그런 부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네. 저희들이 이제 시범 교육청을 선정을 해서 예. 그 교육청의 인사, 예. 예산 그런 교육 과정의 문제,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의 권한을 아예 그 교육장한테 넘겨서 네. 그런 일들을 추진하도록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선정된 건 아니고 예, 그 그런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예, 계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지금 이 다문화 문제를 우리가 쭉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제 이른바 흔히 공격을 많이 받았던 사업 중에 하나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예. 이런 사업들도 있었는데 그만큼 현재 전남 같은 경우는 10명 중 4명이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이 예. 남녀를 불문하고요. 예. 그런 사회가 돼 있고 네. 그리고 다문화 시대는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본다면 예. 적극적이고 좀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예. 교육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언어 교육 말고요. 예. 특별히 지금까지 현재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쭉 이렇게 한번 보셨을 때 네. 다문화로 인해서 또 다른 뭐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또 뭐가 있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다문화들이 갖고 있는 생활의 안정, 네. 일자리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예, 일자리 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다문화 가정이 일자리와 네. 그다음에 교육으로 어느 정도 그 성공적인 가정이 됐을 때 네. 저는 더 많은 이제 이주 여성이 아니라 아예 가족이 이주해 오는 네. 그런 우리가 옛날 호주랄지 이런 데 갈 때는 다 그렇게 돼서 가족 이민을 간 가고 것이죠. 막 그랬던 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범적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데 저는 전라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서남북권에
그 사무중공업 주변에 네. 근로자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분들도 가족이 아예 이주해 와서 근로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우리 자녀들 교육을 책임진다 하는 그런 신뢰를 주고 예. 또 그런 정책들을 폐기해서 영암군하고 또 그 대학하고 네. 그렇게 그런 같이 협력해서 그런 걸 만들어 보자 하는 그 정책도 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개정 교육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삭제되는 바람에 예. 지금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서술에서만 빠져 있을 뿐이지 이게 전체적으로 집필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낙관론을 펼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성명을 내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교육부에서 나중에는 그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단순한 뭐 내용을 간소하다 보니 그랬다라고 이야기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본인들이 이제 하나의 그 실수했다 이렇게 해서 그 교육과정은 빠졌지만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넣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정에 5.18 그 민주화 운동을 제외했다고 해서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성과 가치가 이것이 사라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저는 5.18에 대한 정신이 부활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5.18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자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5.18을 세계화하자고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5.18 기념일을 만들었어요. 이런데 이걸 그 뭐 과정에 일부러 그 제외시켰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또다시 생기지 않도록 성취 기준 5.18 민주화 운동이 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는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지도교육감 협의회 또 저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교육을 좀 더 확대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 중에서는 그동안 이 일부 교사들 중심으로 특히 전교조에서 이렇게 계기교육 형태로 해가지고 음성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가 현실로 반영돼서 정식 교과에 편제된 것이 불과 몇십 년 되지 않는데 이 얼마나 됐다고 5.18 민주화운동 아무리 그 성취 기준이라고 하지만 삭제되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의와 함께 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인정 교과서라든가 이렇게 그 교과서 서술 방식이 자유롭게 된다고 하면 과거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국사교과서 같은 경우 이렇게 국정교과서 파동이 일어났을 때처럼 일부 또 몰지각한 출판사에서 그걸 빼고 서술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게 그대로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의 참고서로 활용이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너무 과도한 우려입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여튼 전라남도 안에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자료들은 꼼꼼히 잘 살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초의 저항권 행사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빛나질 수 있도록 그런 감시하는 노력, 그다음 교육과정 지켜주시는 노력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 현안 하나 여쭤보고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목포나 남학 같은 경우에 학교 신설, 조금 전에 우리가 학교 재배치, 학생 재배치 문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고등학교 신설 문제 이 부분이 지역민들의 첨예의 관심사입니다. 목포 남학 지역 고등학교 재배치 내지는 고등학교 신설 문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목포는 이제 하당 오감지구가 도시가 이제 지금 형성이 돼서 굉장히 이제 뭐랄까 주민들의 삶도 터전도 이제 잘 갖춰져 있죠. 그리고 이제는 또 남학 오령지구가 생겨가지고 목포가 굉장히 도시 변동이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다 보니 그 고등학교가 지금 목포가 15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13개가 소위 말하는 원도심에 있고 또 주민수가 많이 살고 있는 아까 신도심 쪽에는 고등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그 여러 가지 통학거리랄지 또 학교를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데 고등학교 신설을
이런 이제 중투를 통과해야 돼, 정부에. 예. 근데 그 중투가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아, 예, 서울에서 볼 그렇습니까? 때는 이게 한 2, 30분 거리에 예. 있는 학교를 두고 또 학교를 설립한다는 걸 이해를 못 합니다. 네. 그러나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뭐 이제 간신히 지난번 오령 같은 경우는 간신히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은 원도심에 있는 그 이제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또 중요한 것은 빠져나간 이제 옮긴 지역의 학교의 그 부분에 공동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학교가 이전한 문제는 단순히 다니고 있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과 동문들과 역사 여러 가지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합의 과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 이전한 곳의 공동화 정책들이 대안이 마련된다라면 그 옮길 수 있다고 보고 저희를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을 못 받았습니다만은 그런 제안을 해오면은 가급적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의사를 표현한 학교는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아서 뭐 교육감님의 다짐이랄까, 뭐 앞으로의 계획이랄까 이 부분이 있다면 지역민과 그 교육가족들께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바뀌도록 전남교육 대전환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교육의 기본을 탄탄히 하면서 희망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교육가족,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전남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의 표준이 되고 미래교육의 새로운 지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교육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삭제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참으로 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현안들 역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국가의 100년을 담보할 인재를 키워내는 작업이 정파의 이해에 따라 바뀔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 교육계만큼은 표리부동인 것 같습니다. 미래 교육을 꿈꿀 수 있는 지역, 그 어느 곳에서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교육 자체에 대한 명확한 선언이 나오는 2023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